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깨지 않는 꿈. 눈을 떴을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있다. 나는 토종 서울 토박이지만 숲을 한 번도 못 본 희귀한 케이스는 아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분명 무릎까지 오는 풀이 줄을 이루는 숲, 아니 초원에 가까웠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색깔이었다. 물론 내가 세상의 모든 식물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나 저런 세계에 식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회색!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식물들은 마치 누군가가 회색의 페인트로 다 하나하나 칠해놓은 것 같은 모두 회색을 띠고 있었다. 그 외에 다른 색은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물론 흙도 애는 아니었다. 진작 뭐야 이게. 하늘은 조금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색이었으나 전혀 유쾌하지 않은 짙은 남색이었다. 별 하나, 구름 한 점 없이 오직 남색을 띠는 하늘에 나는 진저리가 났다. 그래, 이건 꿈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 꿈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나는 혹시나 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찔러보았다. 손가락은 평범하게도 손등을 뚫지 못했다. 꿈은 원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 나는 며칠 전 루시드 드림에 대해서 읽은 내용을 생각했다. 분명 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손가락으로 손등을 뚫어보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잠시 머리를 손으로 감싸 쥐고 있다가 마치 찰흙 같은 감촉이 느껴지는 땅을 짚고 일어섰다. 어차피 모든 꿈은 깨기 마련이다. 이렇게 초조해봤자 건강에만 영향을 끼칠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바닥은 찰흙 같은 감촉이 났는데 딱히 유쾌한 느낌은 아니었다. 그러나 진짜 신경 쓰이는 것은 풀이었다. 회색 풀은 나의 무릎에서 가슴 높이가 줄 이루었는데 풀조차 찰흙 같은 감촉이었다. 흙은 지르탄 같은 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나 딱히 낯설지는 않았지만 풀의 경우에는 질척질척한 것이 계속 내 몸에 걸리니 굉장히 신경 쓰였다. 나는 그 뒤로도 계속 걸었다. 전부 똑같은 풍경에 조금의 바람도 불지 않았다. 아무리 걸어도 똑같은 환경에 회색의 질척질척한 풀과 흙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더 미치는 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는 오랫동안 걸어서 갈증이 나지도 목이 마른 것도 아니었지만 비정상적인 이 환경은 날 돌아버리게 하는 기회는 충분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상당히 불규칙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지겹도록 본 이 바람에 흔들리는 회색 풀들과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분명 생물이라고 확신하며 뛰었다. 시간이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정신이 피폐해져 지도록 걸어온 나에게는 어디서 그런 의욕과 힘이 났는지 나는 정성력으로 뛰어갔다. 질척질척한 바닥을 박차고 시야를 방해하던 높은 풀들을 모두 제치고 그렇게 나아간 나는 반사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었던 것이 아니었다. 나의 염원과는 다르게 그것이 회색의 식물도 아니었고 잘못 보았던 것도 아니었다. 그건 분명히 생물이 맞았다. 하지만 이런 걸 생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크기는 엄청나게 컸다. 높이만 분명히 2m를 넘었다. 그리고 그거 인간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형태였다. 반쯤 녹아 형태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붉은색의 인간 덩어리였다. 사람들을 무더기로 황산에 넣고 녹인다면 저런 모습일까? 저 인간 무더기에서 그렇게 한 명 질척거리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소름이 돋았다. 내가 공포에 질려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거기에 뒤엉켜 있는 인간 하나와 나는 눈이 마주쳤다. 멈췄다. 시간이 멈춘 듯 모두 움직임이 정지했다. 나 역시 놀라서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아무 소음도 없는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한 3초 정도였을까? 그들의 머리가 움직여서 일제히 내 쪽으로 향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지럽고 너무 혐오스러워서 토해버릴 것만 같았지만 나는 바로 등을 돌려 달렸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무서운 속도로 내게 돌진해 왔기 때문이다. 어떤 인간은 팔, 어떤 인간은 다리로 바닥을 내밀며 이동을 하고 있었다. 그 속도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3초 이내로 내게 접촉할 정도로 정말 빨랐기에 나는 뒤를 볼 생각 따윈 하지 않고 달렸다. 숨이 턱 바로 밑을 잡아주고 다리가 저러 왔었지만
나는 미친듯이 달렸다. 그렇게 웬만한 달린 후에 뒤를 돌아보았다. 괴물들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멈춰서서 주변을 전부 돌아보았고, 그렇게 확인한 뒤에 괴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질척한 바닥의 느낌이 불쾌했지만 괴물에게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그렇게 안도감을 느끼며 바닥에 들어 누웠다. 이것도 확실해졌다. 이건 분명 꿈이다. 저런 괴물이 현실에 존재할 리가 없다. 나는 처음부터 그랬었지만 이제 그렇게 쫓기고 나니 1분 1초라도 더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게 가능했다면 처음 회색 풀들을 보았을 때부터 그렇게 실행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가능했다. 나는 팔을 입에다 가져다 대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도록 팔을 깨물었다. 당연히 죽을 만큼 아팠지만 소용이 없었다. 깨지 않는다. 아니, 깨지 못한다. 진짜 깨지 못하는 꿈이면 감옥하고 뭐 다를 게 뭐냐. 나는 머리를 쥐어싸며 절규했다. 차라리 감옥이 나았다. 꿈에서만 깰 수 있다면 냄새나는 독방에 종신용으로 쳐넣는다 해도 감사할 것만 같았다. 머리를 싸고 있던 중 나는 기묘한 소음이 들려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머리를 싸고 있던 중 들린 소리는 풀들이 쓸리는 소리다. 나는 뭔가에서 무릎을 찌고 일어섰다. 하지만 나는 일어나자마자 다시 주저앉았다. 바로 눈앞에는 괴물이 있었다. 말도 안 된다. 분명 도망쳤을 텐데 어째서 찾은 건가? 냄새라도 맡은 것인가? 괴물의 정 가운데가 마치 입처럼 크게 벌어졌다. 그리고는 바로 나에게 달려들었다. 눈앞에는 온통 붉은색밖에 없었고 귀에서 들려오는 것, 괴물들의 끔찍한 절규뿐이었다. 온몸이 괴물에서 삼켜졌을 때 나는 전기선에서 갑자기 뽑힌 컴퓨터처럼 의식을 잃었다. 그 뒤로 눈을 떴을 때는 푸른 하늘이 보였다. 나는 꿈에서 깬 건가 하고 다시 눈을 감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은 몸 상태와 하늘이 보인 곳에 의문을 느끼며 눈을 떴다. 분명 하늘이 보였다. 내 방이 아니었다. 나는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변은 현실처럼 초록색과 갈색의 식물들이 보였고 흙 역시 현실과 같은 색이었다. 우중충한 남색 하늘 역시 없었다. 참 경치도 좋은 초원이건만 애석하게도 빌어먹을 꿈인 건 똑같았다. 나는 한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푹 숙였다. 이런 연병. 답답한 마음속에서 욕을 내뱉어 보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괴물이 떠올라서 반사적으로 일어나 소리가 들리는 곳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혐오스러운 괴물 대신 쬐끄맣고 귀여운 생물들이 있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양이였다. 현실과 다른 점은 고양이들이 두 발로 서 있다는 것이었지만 서로 놀고 있는 고양이 무리는 인간 덩어리 괴물보다는 훨씬 희망적이었다. 나는 고양이들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도 고양이들은 마치 내가 없는 사람처럼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놀았다. 나는 그저 한 명을 건드려 보았다. 부드러운 단모종의 고양이였는데 그 고양이를 건드리자 놀라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한 마리의 고양이를 시작으로 모든 고양이는 일제히 나를 응시했다. 나는 그 괴물들이 떠올라서 몸을 움츠렸지만 다행인 건지 고양이들은 나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그렇게 놀기를 계속했다. 나는 그 고양이를 지켜보다가 호기심을 한 번 더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긴 털을 가진 고양이를 건드렸다. 순간적으로 동시에 나는 팔을 뺐다. 내 팔에는 붉은 줄 여러 개가 그어져 있었다. 뭐야? 이것을 시작으로 모든 고양이들이 나에게 달려들었다. 내 몸에 붉은 줄이 그어 살점이 뜯겨져 나갔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몸에 달라붙은 고양이들을 떨쳐내고 달렸다. 하지만 고양이 같은 동물을 그때의 괴물처럼 쉽게 따돌릴 수는 없었다. 달리는 도중에도 다리와 등이 베어져 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어디든 숨을 곳을 찾아 달리던 중 나는 집을 한 채 발견했다. 붉은 벽돌에 푸른 지붕이 들어가 이 희망적인 분위기에 맞는 위험한 것이 나을 것만 같았지만 당장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마당에 그런 걸 따질 여유가 없었다. 나는 제발 문이 열리길 기도하며 문을 박찼고 문은 쉽게 열렸다. 나는 바로 문을 닫았다. 바로 밖에서 문을 부딪히며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문이 부서질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방을 둘러보았다. 역시 꿈답게 정상적이지는 않았다. 벽과 지붕에는 액자들로 가득 차 벽지가 보이지도 않았고 정 가운데에는 침대가 하나 있었다. 액자들을 유심히 보던 중 나는 하나의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사진 속의 인물들 모두 나였다. 내 인생에서 얼마 안 되는 즐거운 순간들이 찍힌 사진이었다. 청무 초등학교에서 엄마 손을 잡고 입학했을 때, 내 생일에 엄마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게임을 사주셨을 때, 시험에서 늘 높은 점수를 기록해서 친구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 그 외에도 갖가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물론 나는 저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 이것도 꿈이라서 가능한 걸까? 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실실 웃으며 시선을 돌려서 침대를 바라보았다. 침대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침대였다. 단지 침구류가 모두 검은색이라는 관을 연상시켜서 굉장히 기분 나빴지만 내 눈길을 끄는 건 침대 위에 있는 종이 한 장이었다. 흰 A4 용지에는 굵은 매직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며 이 꿈은 끝난다. 이렇게 간편한 것만이라니. 꿈의 의도에 따르면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누워서 이불을 덮었다. 그러나 나는 눕자마자 폐에 있는 공기를 모두 뱉어내며 일어났었다. 왜냐하면 내 행동의 순간들이 찍힌 사진들은 모두 내가 최고로 괴로울 때로 모두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다. 왕따를 당하던 장면, 9살 때 아버지에게 손가락이 부러질 때까지 맞았던 장면, 교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온갖 욕설을 듣는 장면, 어머니와 말싸움을 하다가 어머니가 자살 시도했던 장면 등등 최악의 구성이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잘하고 침대까지 가져놨으면서 이러기냐고! 나는 참을 수 없이 괴로운 마음에 소리를 질렀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마치 욕설을 들려오는 것 같아 귀도 막고 있었다. 눈을 감자 눈앞에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일그러졌다. 이번에는 의식이 끊이지는 않았다. 단지 검은색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눈을 비추었다. 왁자지껄한 소리와 비릿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심장박동이 온몸에 느껴지고 젖어있는 옷이 느껴졌다. 꿈에서 깬 것이다. 드디어 깼다고. 그 빌어먹을 꿈에서 깨어났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정면을 쳐다보았다. 어라, 이게 뭐야? 내 눈앞에서 펼쳐진 거 온몸이 난도질 당해서 몸에서 피를 뿜어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학생들이었으며 나와 같은 교복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모두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고 친근했다. 나는 내 몸을 살펴보았다. 나도 그들처럼 온몸이 붉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피를 뒤집어 쓰고 살아있는 건 나뿐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내 손에 들려진 피가 똑똑 떨어지는 커다란 나이프를 보았다. 교실 밖에서는 울음소리, 비명소리, 그리고 경찰 사이렌 소리로 가득했다. 창문으로 다가가니 운동장에는 달려나가는 학생들과 방검복으로 입고 건물로 달려들어오는 경찰들이 보였다. 난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이 그렇게 아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천천히 체중을 앞으로 실으며 몸을 살짝 띄웠다. 갸우뚱하던 내 몸은 창문 밖으로 떨어져 나갔다.
나는 떨어지며 건물 외벽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어느 순간보다 아늑하게 느껴지는 바람을 만끽했다.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 끝나고 머릿속에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머리가 박살나고 보이는 것, 내 피와 내장으로 추정되는 붉은 덩어리들. 내가 죽어가는 느낌이 너무 편하고 기분이 좋아서 나는 미친놈처럼 웃고 또 웃었다.